하겠습니다. 에이. 예의 바르시네. 안녕하세요. 치아 건강 그린라이트. 자, 오늘은 임플란트, 그다음에 틀니, 브릿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두 교수님들은 이 중에 혹시 실제로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뭘 가지고 있어요? 임플란트? 아직 제 나이에는 괜찮습니다. 네, 저도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 두 분 아직 안 하셨다니 다행인데요. 예, 나중에 이제 치아 상실이 된다면 어떤 것을 이 중에 선택하실 생각이신지. 물론 뭐 제 상태를 두 분 교수님한테 검사를 좀 받고 그리고 가장 적합한 치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조만간 뵙게 되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무섭네요. 예, 보통 저희가 한 가지만 이 중에 얘기를 해도 이제 잔뜩 할 게 많은데요.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번 좀 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얘기가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재미있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치아를 상실하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릴 방법들을 사용해서 저희가 치아 대체 치료법을 설명해 드리게 되는데요. 환자마다 이제 케이스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따져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그럼 치아 상실의 원인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 치아 상실의 원인을 보면은 일단은 간단하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치아 자체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 충치가 너무 많이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고나 외상에 의해서 치아 자체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해서 살리지 못하는 경우, 그 경우는 이제 치아를 빼야 되고, 두 번째 경우는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뼈, 즉 지지 구조의 문제로 인해서 치아가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어떠한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점들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 치아 상실은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일단 씹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불편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재미있는 것들로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논문을 보시면은 치아 상실로 인한 저작 효율이 떨어지는 것이 치매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은 이 치아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임플란트는 치아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제 고정식 보철물을 선호하시는 그런 분들께 임플란트가 가장 좋은 대안으로서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각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제 시술 방법이나 손상의 정도나 뭐 저장력, 그다음에 치료 기간, 기타 이제 수명이나 비용에 관련된 것들을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가 하나 빠지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임플란트, 뭐 틀니, 브릿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부터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틀니는 여러 개의 치아가 빠졌을 때 대부분 브릿지나 임플란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경우, 다수 치아가 결손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뺐다 꼈다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릿지라고 하면 양쪽에 있는 인접 치아를 깎아가지고 다리처럼 연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브릿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잇몸뼈에 인공 대체물인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그 위에 치아 형태로 된 금관을 이제 제작해서 수복해주는 그런 방법을 임플란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옆에 인접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이상적인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를 꼭 고집해야지 말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공 교수님? 예, 실제로 보면은 이제 환자분들은 이제 다수 치아에 상실이 있는 경우에 이제 고정식 이제 보철물을 틀니 대신에 선호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임플란트를 많이 심거나 과도하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들이 나중에 탈이 나서 틀니를 하는 게 오히려 보기가 더 좋으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고정식의 보철물을 고집을 하시다 보면 임플란트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뼈 이식이 많이 들게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 수술 후의 부작용 때문에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각각의 치료들은 각각의 장점도 있고 또 굉장히 단점도 있고 또 이 두 개가 혼용되어서 안 될 수밖에 없는 한 사람에게 특화된 치료 방법밖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어쨌든 의료진과 잘 상담을 해서 그렇게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틀니는 뺐다 꼈다 해야 된다는 불편감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임플란트 틀니라는 것이 있죠, 교수님. 네. 뭐 보통 이제 틀니를 저희 이제 보철과에서는 많이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위의 틀니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적응을 잘하세요. 왜냐하면 위턱은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아래쪽 틀니가 너무 많이들 불편해하세요. 왜냐하면 아래턱은 움직이고 혀도 있고 그리고 뼈도 작고 그래서 아래쪽 틀니를 굉장히 많이들 적응을 잘 못하시고 좀 불편해하십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거기에 뭐 단추 같은 구조물들을 붙이는 거죠. 뭐 자석을 붙이기도 하고 단추를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틀니가 기능하는 동안에 물론 기본적으로 틀니는 빠진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는데 말을 할 때 튀어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너무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유지력을 갖게 만드는 즉 임플란트가 틀니 아래쪽에서 틀니를 좀 도와주는 그런 임플란트 틀니가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죠. 그렇다면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참고할 수 있는지 혹시 선택의 팁, 한 말씀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없는 치아를 그거 자체로 저희가 수복을 하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 앞니가 상실이 됐던 데 했을 때 브릿지를 하시게 되면 양쪽 치아를 다 같이 깎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고 임플란트를 이제 승립을 해서 거기에 뭔가 조금 더 자연치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다수의 치아가 상실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곳곳에 전략적인 위치에 심어서 보철 치료를 더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잇몸뼈가 모자라거나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뼈 이식이 같이 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뼈 이식이라고 하는 것에 되게 이제 공포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뼈 이식이라는 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내 몸의 어느 부분에서 뼈를 떼어서 옮기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재료들이 많이 좋아져서 인공뼈 같은 어떤 재료 같은 조직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게 충분한 양을 만들어주게끔 보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임플란트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팁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이런 거고 이제 또한 최근에 노인들은 저희가 이제 약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신 질환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이나 치료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전신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다든지 약을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해당 의사와 한번 상의를 하셔서 적당한 것인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니 같은 경우는 예쁘게 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보다는 가끔씩은 이제 브릿지를 조금 더 심미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플란트보다 브릿지가 조금 더 장점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하고요. 그다음에 뼈 이식에 대해서 권 교수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뼈 이식을 많이 해야 돼서 그게 두렵거나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브릿지가 그런 환자분들은 또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겠죠. 틀니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교수님? 브릿지 얘기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브릿지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브릿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또랑 같은 거를 건너갈 때는 그 브릿지를 만들 때 그냥 판자떼기 하나 넣어두면 아무 불편함 없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데 섬과 땅 육지를 연결하는 바다 위에 브릿지를 만드는 것은 굉장한 기술력과 과학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치아 입안에 들어가는 브릿지도 똑같아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되게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길어지면 뭔가가 좀 오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좀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 땅을 좁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뭐 그게 어떤 뭐 비용적인 부담이라던가 아까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신 수술적인 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틀니가 마지막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죠. 근데 사실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우리 왜 젊은 세대들이 틀딱이라 그래서 참 너무 마음 아픈 소리를 하는데 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껴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 끼게 되면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일이 더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건강한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좀 명심하고 치료 계획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잠깐 생겼는데요. 이제 전치부 같은 경우는 신민성을 위해서 오히려 브릿지가 나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 앞니를 생니를 갈아서 브릿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나 혹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 앞니를 상실하게 되는 이유 중 큰 원인은 이제 사고 같은 경우에 있어서 외상을 입었을 때 이제 이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잇몸 뼈가 같이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그 부위에 이제 잇몸까지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뼈 이식도 하고 잇몸 이식도 해야 되고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여러 번의 수술을 거쳐도 그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브릿지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여러분들 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스라우만 치아 건강 그린라이트와 함께 치아 건강 지키세요.